하락기에는 사실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제 시청자들이 생각하셨을 때 야 금리 상승하고 거래량 네. 감소하면은 네네. 당연히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산의 가격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 예. 특히 집합 건물과는 다르게 상업시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더 작잖아요. 예,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변화가 조금 더 늦은 편이에요. 아까와 비슷하게 서울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의 예, 예. 이제 거래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 토지 평당가 기준으로 2021년에는 7,846만 원이 평균가였어요. 네네. 근데 올해 어떻게 됐느냐? 8,796만 원이 됐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작년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11% 정도 늘어나 버렸습니다. 네네. 뭐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상품성 있는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상품성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좀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높은 가격들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별로 보면 일부 하락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앞으로 뭐 상승세의 폭이나 뭐 변화의 범위는 상당히 좀 줄어들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 2년 연속 이제 거래량이 감소했고 올해 큰 폭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네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했는데 네네. 작년 2,240만 원에서 올해 1,930만 원대까지 네네. 가격이 약 14% 정도 줄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년 연속 하락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반영이 된다 그런 예, 얘기라서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가 돼야지 가격의 변동폭을 좀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준비해 오신 그래프만 놓고 보면 사실 상업시설은 토지 평균 평당가가 뭐 거의 대구 빼고는 떨어진 지역을 찾기가 힘드네요. 울산도 거의 뭐 보합 수준이라 봐야 되고 상업시설은 금액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거래량이 줄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금액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가 가지신 분도 뭐 매매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내년도 전망 혹은 이제 독자들에게 이 꼬마 빌딩 시장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도 뭐 사실은 늘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은 다들 가지고 계시고 뭐 집도 갈아타는 수요도 있고 내 집 마련의 수요도 있듯이 상가도 이래 사고 싶어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전반적인 전망 내년이든 아니면 앞으로 이 흐름이든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모두 다 예측할 수 있는 게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또 당분간 그렇게 고가의 금리가 뭐 지속될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예측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끼고 꼬마 빌딩을 사는 거는 당분간 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네네. 이거는 뭐 아무리 짧게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추세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네네. 이래서 반대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비싸지고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핵심 지역들, 뭐 성수동이라든가 예. 그런 지역들의 매물들이 계속 이제 쌓이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 뭐 예전에는 하루 만에 계약해야 되는 그런 좋은 매물들도 많이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매물들이 요즘은 한 달이나 뭐 2달씩 시장에 이제 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유 자본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을 좀 천천히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저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기에는 네네. 그런 매물 자체를 보기 힘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근데 핵심지에 있는 매물들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네. 그렇게 좀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물론 대출을 많이 끼면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가격에 대한 조정은 크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고 가격을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네네. 가격에 대한 격차가 너무 생각하실 거랑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금리가 더 오르고 거래량이 더 준다고 해서 가격 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네네. 이제 보합세로 계속 유지되는 수준이지 엄청나게 뭐 20, 30%씩 가격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당분간은 보합세로 가격이 유지될 거다. 네네. 또 과거 경향상 봤을 때 한 3, 4년 정도 이런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좋은 매물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즌이 됐다.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데이터상으로는 지금이 금융위기나 네. IMF 때와 같이 급격한 변화를 가지거나 공포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네네네. 상황이 아직 다소 여유는 있다. 네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비교적 천천히 이동되고 있다. 천천히 네네. 나타나고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을 극복하시고요. 차분히 시장을 검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이창동 밸류맵 팀장님께서 사실 모든 걸 이렇게 데이터로 제가 방송 많이 하지만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밸류맵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근거가 정확해서 말씀하는 데 대해서 그게 뭐 맞냐 아니냐 판단은 어찌 보면 이제 시청자의 몫이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큰 틀에서는 상가는 이제 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지만 대출을 많이 끼지 않는다면 지금이 오히려 핵심지 성수동 같은 그런 핵심지 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문가들이 의견이 다르지만 이런 당분간 보합세가 어떤 분들은 더 길어질 거라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집하고 TV에 출연했던 전문가 분들은 일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길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금리도 어느 정도 다시 시장 대내적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 지금이야 뭐 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이 일상 회복을 위한 금리 회복 시기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그런데 이게 한 내년 정도 되면 일반 주택 경기는 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도 이런 경향성이 한 3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너무 위축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해서 뭐 상가 투자 하실 분들 뭐 지금 여기에 뭐 제가 다 말씀드리거나 이런 못하지만 우리 방송 다시 보기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아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랑 상업시설 거래량 표라든지 이런 거 판단하셔서 또 밸류맵에서 혹시 뭐 자문 이런 것도 하시나요? 예, 뭐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네네.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네네. 또 뭐 연말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공개적으로 세미나도 한번 개최할 세미나. 예정입니다. 예. 예, 연말에 세미나 있으면 또 한번 그 세미나 관련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